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들어오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겠죠. 일반 증여 신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증여세,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 중에 미성년자한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혼할 때 추가로 1억 받을 때 또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한테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성년자한테 어떻게 증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미성년자한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는 잘 아시는데 또 10년을 놓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갖고 왔는데 이걸 같이 읽어볼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증여재산 공제라고 있는데요. 공제라는 게 뭔가 빼준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면제금액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한테 줄 때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빼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세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있습니다. 주는 경우가 아니고 받는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6억 원. 두 번째 수중자의 직계 존속과 혼인, 이렇게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쪽에 보시면 증여를 받는 경우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5천만 원까지 10년간 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2천만 원이다. 직계 존속은요, 이게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직계 존속은 나보다 위에 있는 윗세대 사람들입니다. 윗세대,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직계 존속으로 포함이 됩니다.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 삼아 3번도 보시면 직계 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또 5천만 원까지 된다. 직계 비속은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줄 때 또 5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한테 줄 때 5천, 자녀가 부모한테 줄 때 또 5천, 이렇게 각각 5천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포인트별로 한번 보시고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 말이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보면 내가 있고 나보다 위에가 직계 존속이고요, 나보다 밑에가 직계 비속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저는 헷갈려서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비속입니다. 이렇게 직계 비속, 이렇게 직계 비속,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이런 게 헷갈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좀 앞글자 따는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튼 참고 삼아 보시고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 이내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 복잡한데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냥 3개월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에 증여를 했다. 그럼 3개월 후면 한 8월 4일이나 뭐 5일 정도 되겠죠. 요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5월 31일에 3개월,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5월 5일이면 8월까지 되고 8월의 말일까지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1일에 증여를 했으면 그대로 또 8월 31일이 되겠죠. 월 초에 하면 신고기간이 좀 더 늘어난 겁니다. 좀 이익을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니까 그냥 한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을 왜 알려드리냐면요, 증여세 신고 늦으면 가산세가 엄청납니다. 가산세 40% 또는 10% 이렇게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냥 40%고요 신고를 잘못하면 과소한 금액이 10%, 이렇게 해서 1억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엄청나죠? 신고를 잘못해서도 그 과소한 금액의 10%니까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5천만 원 자녀한테 증여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증여를 했습니다. 어차피 증여 공제 2천만 원 해서 세금이 0원이잖아요. 세금이 안 나오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보통은 그래요.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딱 요 한 건이면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5천만 원, 2천만 원 금액 내에서는 신고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 가산세 차이가 큰 이유가 있어서 신고를 좀 해놓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요 10년간 합산 금액이어서 한번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합산할 때도 좀 편하고, 기왕에 증여를 했는데 세무서한테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자산을 취득할 때 이 금액이 노출되어 있는 게 더 좋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 들어가서 한번 미성년자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홈택스 들어오셔가지고요,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을 누구 걸로 해야 될까요? 부모님으로 로그인 하시면 안 되고 미성년 자녀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어떻게 로그인을 할까요? 미성년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이게 좀 한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공인인증서 은행에 가서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성년 자녀 홈택스로 로그인을 하시면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들어오셔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겠죠? 일반 증여 신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현금 증여 했다고 볼게요. 부모가 자녀한테 2천만 원 현금으로 증여를 했다. 현금 증여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증여 일자 적으시면 되겠죠. 증여 일자는 보통 현금은 은행에서 이체라니까 이체 일자 적으시면 됩니다. 이체 일자 적으시고 증여자 주는 사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적으시면 되겠죠. 적으시면 이렇게 이름이 조회가 되고요. 수증자는 내가 로그인을 했으니까 자동으로 불러와져 있습니다. 내가 자녀일 때, 미성년 자녀잖아요. 자녀일 때 직계 비속의 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나 아이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겠죠. 미성년자에 체크하시면 되고, 세 번째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체크하는 이유는 2천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2천만 원이 넘으면 할증을 하거든요. 30%를 가산을 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한 거고, 지금은 부모가 하는 걸로 예상을 했으니까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하시면 되겠죠. 다음 누르시면 현금 2천만 원까지 줬다. 증여세 계산하기 하면 이게 직계 좀비 속에 2천만 원 딱 들어오죠. 납부 방법은 일시납 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저장 후 다음 또 누르시면 이렇게 증여재산가액이 2천인데 과세가액이 또 2천이었다. 근데 공제에 2천만 원 들어왔죠. 그래서 세금은 0원이다. 제출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쉽죠. 사실 오히려 어려운 거는 미성년자 공동인증서, 공인증서 받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증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혼인할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